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애플이 맥OS를 타워로 업데이트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런치패드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OS 타워에서 앱을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패드는 맥에서 앱을 찾고 실행했던 앱이었습니다. 물론 런치패드만이 앱을 실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앱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런치패드를 맥OS에서 제거하자 많은 사용자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런치패드를 싫어했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튠 앱을 분리하라는 많은 요구가 이전에 많이 있었고, 실제로 애플이 아이튠 앱을 여러 앱으로 분리했고, 이번에는 아이튠 앱을 분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용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런치패드를 주로 사용했던 사용자들이라면 앱을 실행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맥에서 앱을 실행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은 앱의 아이콘을 배치하여 쉽게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독에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자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인더 윈도우를 열고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폴더에는 맥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도구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앱을 찾고 드래그해서 도구의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도구에 가져다 놓은 앱은 드래그해서 다른 위치로 옮겨서 순서를 구성하거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도구에 필요치 않은 앱이 있다면 드래그해서 위로 끌어올리면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도구에 배치해 놓는 것은 편리합니다. 또 많은 맥 사용자들은 키보드 사용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마우스나 트랙패드보다도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앱을 실행할 때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도구에 있는 앱을 실행할 때도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펑션 키나 글로벌 키와 함께 영문 A로 가려져 있던 도구를 불러오고 방향키를 사용해서 앱을 선택한 후에 스페이스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앱들을 대부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앱의 아이콘이 도구에 없다면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많은 맥 유저들은 앱의 아이콘이 도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여 앱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맥 타워에서도 커맨드 스페이스바 단축키로 스포트라이트를 불러와서 앱의 첫 글자를 입력하여 앱을 찾고 표시되는 앱을 선택하여 엔터키로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도구에 아이콘이 없는 앱들도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맥OS가 타워로 업데이트되면서 스포트라이트에는 새롭게 앱들에만 할당된 섹션이 생겼습니다. 메뉴 막대의 스포트라이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커맨드 스페이스바 단축키로 스포트라이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스포트라이트 옆쪽에 4개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이 응용 프로그램이고 키보드 단축키는 코맨드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를 실행하고 키보드에서 코맨드 1을 입력합니다. 또는 키보드에서 코맨드 스페이스바와 함께 1을 같이 입력하면 코맨드 키에서 손을 뗄 필요 없이 응용 프로그램 섹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응용 프로그램만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훨씬 빠르게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런치패드가 앱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스포트라이트에도 앱만을 위한 섹션이 주어져서 앱을 찾고 실행하는데 똑같은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런치패드의 검색 박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 검색창에서 찾고자 하는 앱 이름을 몇 글자 입력하면 검색창 아래쪽에 입력하는 앱 이름과 비슷한 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앱을 선택한 후에 엔터키로 실행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색창 바로 아래쪽에 앱의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던지 아니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비슷한 종류의 앱들로 범위를 줄여줍니다. 이 카테고리는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제출할 때 제공하거나 만들 때 지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들 아래쪽에는 맥에서 자동으로 가장 실행될 만한 앱들을 추천해 줍니다. 런치패드에서와는 달리 추천 앱 라인 아래쪽에 표시되는 앱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앱 윈도우 우측 상단의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앱들의 표시 방법도 목록 보기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포트라이트로 앱을 실행할 때 추가되는 키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키로만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정을 열고 키보드 섹션으로 갑니다. 오른쪽 윈도우의 키보드 단축키를 선택하고 다음에 왼쪽 사이드바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섹션에서 앱 보기 단축키에 체크하고 원하는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이전에 런치패드 앱을 실행하던 키보드 단축키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런치패드를 사용하듯이 스포트라이트 앱 섹션을 불러와서 앱을 찾고 실행하면 이전 런치패드를 사용하던 것과 유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방법들은 별도의 설정 없이 이번 맥타워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실행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설정을 통해서 앱을 실행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인더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폴더는 기본적으로 모든 앱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앱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드래그해서 독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더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상단 타이틀을 코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한 단계 상위 레벨로 올려갑니다. 그러면 파인더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드래그해서 도구의 오른쪽 끝에 마지막 구분선 오른쪽에 휴지통 근처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폴더에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콘텍스트 메뉴가 뜨고 여기서 폴더 항목으로 표시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보기 모드는 목록으로 체크합니다. 이제 앱을 찾고자 하면 독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클릭하면 앱들이 목록 형태로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앱들이 알파벳 순서로 나열됩니다. 역시 키보드로도 이 목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앱의 첫 번째 글자를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앱이 있다면 앱 이름을 좀 더 타이핑합니다. 앱이 선택되면 엔터키로 실행합니다. 이 방법의 이점은 폴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틸리티 폴더를 보면 폴더 안에 아이템들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독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앱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갑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적당히 정합니다. 이 폴더 안에 응용 프로그램 폴더 안에 앱들의 바로 가기를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앱의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다른 폴더로 가져다 떨구면 자동으로 앱의 바로 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앱 하나를 드래그해서 새로 만든 폴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앱의 구부러진 화살표 모양의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앱 아이콘을 가져갈 때는 자동으로 바로 가기가 만들어지므로 다른 보조 키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 폴더에 앱들의 바로 가기를 만듭니다. Shift 키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앱들을 선택해서 끌어다 놓아도 됩니다. 새로 만든 폴더의 보기 모드가 아이콘 보기로 되어 있다면 런치패드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파인더 메뉴 막대의 보기 탭에서 정렬을 이름으로 하면 격자 형식으로 아이콘들을 알파벳 순서로 보여줍니다. 만약 필요 없는 앱의 바로가기를 휴지통에 버리면 자동으로 공간이 다시 정렬되면서 빈자리를 없애줍니다. 보기 메뉴에서 정렬 옵션을 격자로 정렬을 선택하면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원하는 위치로 임의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전 런치패드에서처럼 아이콘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지는 않지만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정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정렬 옵션을 이름으로 하고 보기 정보 윈도우에서 아이콘 사이즈를 조정하고 격자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런치패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합니다. 앱 바로가기의 텍스트 사이즈나 방향 등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옵션이 아이콘 보기로 되어 있다면 이 폴더의 배경 화면도 변경 가능합니다.
색상을 입히거나 이미지로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앱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데스크탑의 이 런치패드 폴더를 열고 더블 클릭하여 앱을 엽니다. 그리고 앱이 실행되고 런치패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앱이 열린 후에 폴더가 열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폴더에서 앱을 실행할 때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앱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면 앱이 실행된 후에는 폴더가 닫히게 됩니다. 이 앱 바로가기 폴더에서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 파인더 보기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전체 화면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가 전체 화면 형식의 데스크탑이 됩니다. 미션 컨트롤에 가면 데스크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의 바로가기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미션 컨트롤에서 하나의 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이처럼 바로가기 앱의 폴더를 사용자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의 바로가기가 더 많아지면 이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앱들의 바로가기를 넣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맥 OS가 타워로 업데이트되면서 폴더를 좀 더 사용자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폴더를 컨트롤 클릭 또는 우클릭해서 심볼이나 이모지 등을 할당해서 구분하거나 특정 색상으로 폴더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도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있는 앱 폴더를 드래그해서 도구의 구분선 오른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보기 방식을 격자 모드로 바꿔봅니다. 도구의 앱 바로가기 폴더를 클릭해보면 런치패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키보드에서 앱 이름을 입력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 폴더 안에 폴더에도 접근할 수 있고 앱을 실행시킨 후 폴더를 닫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전부터 있던 기능들을 사용해서 런치패드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